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전자책 주제를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아까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훔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 외로, 오, 이게 남았네.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있었네. 라는 게 떠오르세요. 자, 그러면 전자책 시장 한번 불러볼게요. 전자책 어떤 시장들이 있나?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플랫폼하고도 유사합니다. 플랫폼들 중에서 크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자책이 등록된 플랫폼이죠. 장점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요. 우울하죠. 단점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할인 국내 2위 전자책 판매 플랫폼이고요. 클래스 101은 원래 온라인 교육으로 유명한 곳인데 작년부터 전자책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펀딩 플랫폼으로 텀블벅이 있고요. 와디즈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 간단하게 그냥 주소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SNS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전자책 하면 떠오르는 크몽 기준으로 전자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몇 가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자책을 도전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분량은요, 일단 20장 이상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A4 용지 기준으로 진짜 책 크기 있잖아요. 세로로 긴 거. 그런 크기로 형태로 쓰실 때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표지, 썸네일이 일단 제작이 되어야 구멍이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라는 거죠. 가로로 약간 긴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차를 반드시 적어 넣게 되어 있습니다. 크몽에 등록할 때 목차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저작권, 워터마크 표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는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쓰실 때 쓰는 그 폰트는 반드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여야 됩니다. 간혹 상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유료 폰트인데 내가 무료로 썼거나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료 폰트 쓰셔야 됩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A4 용지 기준으로 20페이지 이상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요거는 이렇게 세로로 긴 거, 정말 책 모양처럼 생긴 거, 이럴 때에는 20페이지 이상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0페이지가 넘으면 크몽의 전자책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30페이지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로로 긴 건데 주로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이 PPT잖아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글씨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0페이지 이상이어야 크몽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HWP로 저장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형태 PPT로 저장을 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PPT 된다고 했잖아요. PPT 형태로 만드시되 요거를 다시 PDF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은 무조건 PDF 형태로만 저장해서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A4 용지 세로로 할 때는 20페이지, 가로로 PPT 형태에서는 30페이지, 그리고 PDF 파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격 사이즈, 요거는 숫자 크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12포인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10포인트 많이 써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10포인트 아니고 12포인트로 글자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평상시 쓰는 것보다 조금밖에 안 썼는데 20개가 훅 넣었어요.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 줄간격. 이 1.5라는 거는 MS 워드 기준이에요. 지금 화면이 까맣게 보이나요? 다른 분들은 안 보이세요?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보이나요? 네, 지금은 보여요. 그렇구나. 네, 요 부분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는군요. 혹시 지금 안 보이나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그건 안 보여요. 화면을 뭐 바꾸시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이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하는 그 판서 기능인데 그거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하신다. 줄 간격은 1.5로 하신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기본으로 하신다는데 이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 쓰려고 딱 들어가면 원래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백 또 MS 워드 기준으로는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줄 간격 1.5라는 얘기고요. MS 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1.5예요. 원래는 줄 간격도 1이거든요. 1인데 1.5라는 건 행간격을 더 넓힌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조금만 쓰셔도 내용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죠. 자, 1.5는 MS 워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으니 한글 기준으로는 줄 간격이 얼마인가요? 그러시면 160%입니다. 160% 행간이 160%이면 규격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 문서를 임의로 과장하기 위해서 페이지 바꿈하거나 줄 바꿈하거나 너무나 당연하게 페이지 바꿔야 될 때 바꾸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바꿀 때가 아닌데 막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억지로 분량 늘리려고 혹시 말도 안 되게 분량 늘릴까봐 이렇게 유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표지에 대해서는요. 이게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표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제목을 쓰실 때 허위 과장 광고의 가능성 있는 문구는 사용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 얼마 보장, 몇 % 상승, 얼마 버는 법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거 허용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문제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같은 그런 제목으로 그 표지를 만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는 뭐 연예인 얼굴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차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목차스럽게 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의할 사항이 크게는 없는데 페이지 수는 나중에 꼭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전자책 샀는데 페이지 수를 안 써주는 그런 작가분들이 간혹 있는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페이지 수를 기입을 해주는 약간 서비스 정신을 가지게 하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저작권은 무조건 넣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서 넣지? 막상 전자책 쓸 때쯤 되면 저작권 뭐라고 넣으라고 한 바퀴 뭐였지? 그때 찾아보려고 하면 또 그것도 약간 번거로운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자책 쓰실 때 반드시 넣으셔야 하는 이 저작권에 대한 안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기를 쓰시면 또 안 보이신다고요? 지금 보여요. 네네네. 네, 여러분들이 후기를 써주시면 후기 선물로 제가 6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 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기 작성하시고 후기 선물을 받으시면 이 저작권이 길게 나온 것, 짧은 것 2가지 버전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혹시 내가 전자책 쓰고서 내 전자책에는 그냥 짤막하게 넣을래. 그럼 짧은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길게 나는 쓰고 싶다. 전체 전문을 다 넣고 싶다 그러면 전체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저작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워터마크 마지막에 여러분들 전자책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막 복사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혼날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워터마크를 달아주셔야 여러분들의 브랜딩이 더 잘 알려지겠죠. 근데 워터마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MS 워드 기준으로 갔을 때 자, 위에 메뉴에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꼭 하고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워터마크 메뉴가 있습니다. 이 워터마크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회사 이름, 상호명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로고를 그림으로 넣으실 수 있어요. 또 워터마크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폰트, 저작권이 없는 폰트 뭘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무료 폰트 사용하셔도 되고요. 눈누라는 사이트,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누 사이트는요. 거기는 안에 보면 엄청 많은 폰트들이 있어요. 명조책, 보디책, 송글씨, 예쁜 송글씨, 못생긴 송글씨, 별의별 폰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폰트들이 다 상업적으로 맘대로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걱정 없이. 일부러
사실 예전에 여러분 펀드 사냥하는 사람들 있었던 거 혹시 겪어보신 분 있으세요? 옛날에 진짜 그 나쁜 놈들 그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냥 다 막 뭐 법무사에 무시무시하게 당신을 고소고 말하겠다. 뭐 폰트를 뭐 저작권 위반됐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에 열받은 누군가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누란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거 다 상업적으로 무료로 써주니까 만들어서 받아 쓰세요. 이렇게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폰트를 하나 다운 받으셔서 그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는 전자책 쓸 때 나눔 고딕책을 많이 쓰거든요. 나눔 고딕책. 네이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주는 무료 폰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료 폰트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걱정 없으시죠? 이번엔 이제 전자책을 실제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책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고통스럽죠. 자, 하지만 요즘에 시절 참 좋아져서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책 집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AI로 어떻게 전자책을 잘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화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두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텀블벅. 드디어 텀블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왜냐하면 수익화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플랫폼을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전자책으로 억대 벌었대요. 3억 넘게 벌었대요. 이게 다 펀딩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사실 크몽에서는 그렇게 몇 억이라는 수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몽에 일단 등록하잖아요. 전자책도 크몽에 일단 등록하면 그럼 펀딩을 못해요. 그런데 펀딩을 먼저 등록하잖아요. 그럼 펀딩 끝나고 크몽에 등록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펀딩 먼저 하고 크몽도 해야지,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지. 이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저는 펀딩 뭔지 몰라요. 어려워서 안 할래요. 저는 크몽만 할래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전자책 쓰고 크몽만 해도 등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수강생분들 중에서 부류가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정말 다 따라오십니다. 펀딩 하시고요, 크몽 하시고요, 할인 하시고요,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하시는 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펀딩을 먼저 못했고요.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크몽에 등록할래요. 아니면 저는 뉴페이퍼에 등록할래요. 그렇게 그냥 자동차 등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안 써. 비싼 돈을 주고 안 써. 네. 이게 강사 선생님의 마음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부류죠. 네.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겠네요. 네. 열심히 따라오셔서 모든 수익 다 챙겨가시고. 두 번째는 고집부리 있어요. 내가 아는 돈으로 할 거야. 나 모르는 거 안 할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잖아요. 크몽에만 등록하신 분 생각보다 얼마 안 팔렸어요. 한 5개, 6개, 7개? 이게 팔리고 그냥 끝났어요. 뉴페이퍼에 등록하신 분 한두 번 팔렸어요. 네. 그렇게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러시는 분들이 수익화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더 많이 수익화를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여러 환경이 있겠죠. 너무 바빠서 아니면 뭐 건강상의 문제로. 그래서 맥스하기 바빠고 도전을 했지만 그 기간 내에 도전을 다 마무리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내신 그런 결과를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뭔가? 크라우드라는 건 군중,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내 프로젝트를 후원해주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자금 조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전자책을 쓰는데 크라우드 펀딩이 필요할까요? 전자책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쓰는 내용을 사람들이 좋아해줄까? 이 전자책 쓰고 나면 과연 잘 팔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하시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알아봐요? 네. 바로 펀딩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펀딩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펀딩이라는 거는요, 전자책 다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이런 전자책 쓸 거거든요. 이런 주제로 전자책을 쓰려고 하고요. 목차는 대충 이런데, 요거를 펀딩하려고 합니다. 후원을 해주세요. 라고 올렸더니, 만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거기에. 그럼 펀딩은 후원 안 해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후원 안 해주고 관심이 없는 거는요, 전자책 쓰시면 안 됩니다. 써봤자 안 팔리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네. 여러분 혼자 막 머리 굴리면서 팔릴까 안 팔릴까 팔릴까 안 팔릴까 수익화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말 100% 확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전자책을 보여드릴 대중한테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쓰려고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후원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오케이 제가 살게요. 너무 좋아요. 저 이거 기다리던 책이에요. 그럼 막 후원을 해주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요. 펀딩의 전자책을 성공한 전자책을 이제 펀딩을 통해서 일단 모금을 해서 오케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모금해서 돈 많이 받을 게 보여. 그러면 펀딩 성공. 30일 동안 펀딩 성공한 다음에 펀딩 성공하고 그동안은 난 30일 동안 쓰는 거예요. 펀딩 하는 동안에는 전자책 안 써요. 펀딩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30일 동안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책 완성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전달해줍니다. 이메일. 전달하면 펀딩 금액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크몽, 타링, 클래스 101에 또 올리고 파는 거예요. 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몇 배로 증가시키려는 게 바로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진행할까? 텀블벅, 와디즈 어떤 쪽이 좋나? 자,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와디즈는 상품, 물품으로 되게 좀 특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텀블벅은 크리에이터 친화적이라는 거는 뭐 책, 이런 그 콘텐츠 같은 거, 책,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 친화적인 곳이에요. 우리는 전자책을 낼 거니까 그러니까 상품보다는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텀블벅이 좀 더 적합하다. 자, 그리고 와디즈는요, 30대 이상의 직장인 남성분들이 좀 많은 곳이고요. 텀블벅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대가 되게 연령층이 다양한데,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많은, 여기는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많은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쓰려는 이 내용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내용인가, 남성들이 좋아하는 내용인가, 연령대는 어느 쪽인가, 이런 걸 판단하셔서 텀블벅에 펀딩할지, 와디즈에 펀딩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하려니 오히려 선택장애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쓸 때 우리 수강생 분들 때는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텀블벅에 펀딩하는 걸로 딱 포커스 딱 맞춰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텀블벅에서 성공하려면 기왕 쓰는 거, 돈 많이 후원 받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초반 화력이 중요하더라 라고 텀블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텀블벅에서 실제로 준 거예요. 처음에 공개 예정 걸어놓고 첫 번째 3일에 많이 팔린 거는 성공 확률이 83%가 넘더라. 그런데 초반이 미미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얼마 정도냐면 최대 달성률이 13배 정도나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되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홍보를 내 친구들,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모든 인터넷 네트워크 동원하고 SNS로 블로그, 유튜브, 뭐 오픈 카톡방, 카페, 밴드 이런 걸 활용해서 열심히 내가 추방 활용을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전자책을 쓸 때는요, 다른 어떤 클래스, 온라인 클래스보다 특히 전자책은요, 함께 써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자책,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전자책을 쓰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강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전자책을 쓸 때는요, 다른 강사님이 운영하는 클래스에 더 들어가서 일부러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제가 전자책 쓸 줄 몰라서 그러나요? 등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동기들을 돈을 주고 사기 위해서예요. 저는 전자책 쓰는 방법이 궁금하지도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초반에 저한테 화력을 모아줄 사람을 저 혼자 다 홍보로 해결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기들, 같이 쓴 동기들이 서로서로 사주는 스마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책 쓸 때마다 저는 일부러 남의 클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초반에 화력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자책이 상위에 노출이 돼요. 상위에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나의 동기분들이, 소중한 동기분들이 제 전자책을 구매해 주겠죠. 제 걸 구매해 주시니 저도 고마우니까 두 분의 걸로 구매해 주겠죠. 서로서로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쌤쌤인 거 아니에요? 남의 거 자꾸 사주면 손해 아니에요? 그러실 텐데 절대 손해 아닙니다. 텀블벅은 많아봤자 8% 수수료예요. 내가 10%도 안 되는 수수료만 부담을 하면 나의 소중한 동기분들의 그거를 다 나는 지식을 얻게 되니까 좋은 거고 궁금한 지식들을 얻게 되고 어차피 내가 그 사람 거 사주는 것만큼 그 사람도 내 걸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투자한 것만큼 다 돌려받는데 기껏해야 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8%, 10%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어치 수익을 얻었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 벌면 돼요? 8만 원만 지불하면 1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기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반드시 전자책을 못 써서가 아니라 이 출판 활력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께 글을 쓰는 그 무리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자, 텀블벅 성공 전략에 후킹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전자책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이 후킹이라는 게 요즘에는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후킹에 대한 나쁜 감정을 또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후킹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후킹의 정말 뜻은 사람의 마음을 갈고리로 이렇게 끌듯이 사람의 관심을 끌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전자책에 나는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어머 이거 나한테 딱 필요한 거야.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게 바로 후킹입니다.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막 돌리다가 홈쇼핑이 딱 나왔는데 처음에 봤어요. 아이고 또 저거 팔고 있네. 이번 절대 안 사, 절대 안 사. 이런 마음으로 보다가도 한 5분만 딱 보자. 5분만 보면 갑자기 입이 화해 벌어지면서 내 지갑 어디 갔지? 내 스마트폰 어디 당장 결제해야 돼.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딱 5분, 10분만 듣다 보면 갑자기 전혀 필요 없는 게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똔똔똔똔똔 5글자입니다. 자, 무엇보다 바로 이 PPT가 중요한데, 자, 이 5글자가 중요한데, 이게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초성 게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이 5글자로 되어 있는 초성 글자, 시오, 피읍, 미음, 지읒으로 되어 있는 요게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어머, 어쩜 좋아. 김재희 대표님, 딱 맞췄어. 바로 상세 페이지입니다. 특히 펀딩에서는요, 이 상세 페이지 하나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벌게 해준 게 바로 상세 페이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셔서 펀딩하시고요. 펀딩뿐만 아니라 크몽에도 상세 페이지가 필요해요. 크몽 등록하실 때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시면 크몽에서도 잘 팔립니다. 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면 상세 페이지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전자책은 어떻게 쓰겠는데 이 전자책을 잘 포장해주는 왜 포장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구매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포장지를 정말 엄청 예쁘게 포장을 잘 해줘야 실제로 결제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를 내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라고 쓰긴 써야 되는데 나 글을 못 쓰겠어요. 이미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